조선일보가 노역형에 처해졌다고 보도했던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냈다는 소식은 어제 전해드렸었죠. 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요. 근신 중이라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모습을 드러냈다는 소식입니다. 네. 네, 보시는 장면은요. 지금 화면이 나오죠. 네, 평양 5일 경기장에서 대집단 체조를 관람하는 모습인데요. 잘 살펴보면 김여정 부부장은요. 김정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의 바로 오른편에 앉아 있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워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신 처분을 받고 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와는 달리 오히려 김 부부장의 정치적 위상이 더 높아진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에 대해서는요. 오늘 CNN에서 한국의 가장 큰 신문 조선일보가 총살당했다고 한 김혁철은 살아있고 현재 구금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소식을 또 전했습니다. 네. 또 국내 언론에 따르면요. 우리 정보당국이 김 대표가 4월 13일 공식 행사에 나타난 사진 자료를 통해서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하는 것이 있다. 이런 또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뉴스가 계속 전해지면서요. 조선일보의 이번 보도가 오보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CNN과 조선일보가 이제 대립하는 양상이 됐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또 열심히 노력해서 취재를 했는데 이렇게 오보가 나면 상당히 실망이 크고 그렇겠습니다. 위로를 좀 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직 위로를 전하기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은 게요. 예. 조선일보는 오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예. 기사를 쓴 조선일보 기자는 미디어 오늘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네. 숙청이 인권 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을 희석하려고 김영철을 북한에서 매체에 등장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보가 아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아, 네, 뭐 또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취재를 해서 그렇게 진실은 하면.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것이다. 네, 이렇게 또 알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유독 그 북한 관련해서는 오보가 좀 많네요. 네, 맞습니다. 좀 살펴보면요. 가장 먼저 1986년이죠. 조선일보에서는 3개의 오보를 좀 냅니다. 바로 김일성 주석이 총 맞아서 피살당했다는 보도인데요. 얼마 뒤 이 소식은 사실 무근인 것으로 밝혀지고요. 김일성 주석은 1986년이 아닌 1994년에 사망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예가 더 있어요. 아마 기억하실 텐데 2013년에 현송월 단장이 음란물을 찍어서 총살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하지만 우리 모두 평창올림픽에서 현송월 단장이 살아 숨쉬고 있는 걸 모두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2016년에는 리영길 북한 총참모장이 처형됐다는 소식이 조선일보를 비롯한 국내 많은 언론을 통해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도 전해진 지 3달 만에 리영길 총참모장이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회 선임되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은 현송월 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선일보 얘기에 따르면 죽었다가 네. 해외나 국내에서 네. 이거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 그럼 북한이 다시 살려서 여기 보냈다는 겁니까?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셈인데 지금도 검색을 해보면 이 기사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수정되거나 뭐 없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네. 조선일보는 여전히 죽어있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거죠. 죽은 사람을 북한 지도부는 살릴 수 있다. 그쯤 되면 그런 게 북한 찬양 아닙니까? 그 정도 능력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 것 같고 뭐 좀 빨리 하다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네. 뭐 그렇죠. 사실-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반복됩니까? 네, 왜 이렇게 북한 관련 뉴스에 유독 오보가 많은지 전문가에게 한번 들어봤거든요. 함께 예. 들어보시죠. 네. 이 정보는 대부분 북중 국경에 있는 사람들과 통화하거나 접촉해서 나온 정보다. 평양의 상류층도 잘 접하기 어려운 정보들인데 그야말로 북한에서는 가장 시골에 있는 사람이 직접 목격하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언론이 먼저 보도하면 이른바 물 먹는다. 제보자의 정보를 당국자라든지 우리 정보기관 담당자라든지 크로스 체크 해보지 못하고 이런 것이 오보를 양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오보로 밝혀질 때는 그야말로 국제적인 망신이고 신뢰성은 아주 심각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언론사의 명예를 위해서도 객관적인 보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객관적인 보도가 필요하다. 네. 이런 거죠. 그쪽 또 아주 큰 신문사고 네. 그쪽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특히 아직 영향이 네, 있는 맞습니다. 신문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게 보통 기자들이 오보를 내면 어떻게 합니까? 기자님 같은 경우는 오보 내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뭐 오보를 내지 않아서 아, 그렇습니다. 예. 그렇긴 한데 보통 오보를 내면요. 네. 이제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바로 잡습니다. 그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요. 예. 바로 잡습니다라는 코너를 통해 정정 보도를 하고요. 네. 또 이제 오보의 대상이 됐던 사람이 이제 보통 언론중재위 정정보도 청구를 하기도 해요. 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북한이 대상이다 보니까 북한에서 정정보도 청구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네. 좀 악용한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 이런 뉴스는
국내뿐만 아니고 외신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는 뉴스이기 때문에 네. 더욱더 신중해야 할 텐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첫 보도가 나왔던 5월 31일은요. 그날 주요 뉴스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그 헝가리 침몰 사고 소식을 다뤘었어요. 그런데 유독 조선일보는 일면 탑 기사에 그러니까 그날 신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사를 이제 이번에 김영철 노역형 기사로 꼽았던 거죠. 그럼 그날 모든 언론이 주목했던 가치와 조선일보의 가치는 좀 달랐다는 것인데 대체 국민들에게 어떤 것을 좀 알리고 싶어서 그 기사를 제대로 팩트체크를 하지 않고 실었던 건지 그것도 일면 탑에 좀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제가 있나? 학벌? 그다음 지식? 아, 그것도 문제가 되네. 얼굴? 다음. 그만두겠습니다. 앵커 그만하겠습니다. 뉴스가 원래 이렇게 막 다 지나다닙니까?